안녕하십니까. 조익넷 대표 진성백입니다.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술 푸드렌즈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설명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0만 명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조기 사망하는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흡연에 의한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올해 나온 결과고요. 조기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이런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의 분들이 평양된 식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평소에 항상 먹던 것만 드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잘 못 드십니다. 그리고 권고되는 양보다 항상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먹는 것과 어떤 건강과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서 예전부터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의 먹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텍스트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먹은 걸 기록하게 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 기록하게 합니다.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기가 먹은 걸 꼼꼼히 기록하고 이후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평가를 받는 방법이고요. 심지어 이런 종이조차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회상법이라는 걸 통해서 평일 이틀, 주말 하루에 대한 시기 기록을 머리로 기억해내게 하고 그거를 평가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푸드렌즈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 한 번만 찍으면은 사진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인식할 수 있고요. 바로 기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굉장히 완성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팅 방법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는 방법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똑같은 케찹과 초고추장이지만 주변 상황에 어떤 연관관계를 보지 않고서는 이게 케찹인지 초고추장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음식이지만 양에 따라서 보이는 특징이 또 극명하게 달라지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저희한테 가장 큰 챌린지인 이런 퓨전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요. 저희가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저희 CTO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요. 저희 이제 평소에 한 끼 식단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 한 접시에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촬영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빨리 나오는데. 네, 꼭 데모하면은 꼭 이런 현상이 생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밥, 이제 어묵국, 그다음에 나물 같은 경우에도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인식을 했고요. 반찬류들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입력이 끝납니다. 텍스트 검색이 아무리 편해지더라도 이런 사진 기반의 입력을 아마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침을 먹었으니까 점심을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 점심 오늘 초밥을 준비했고요. 이 초밥 같은 경우에 한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이 담겨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소 샐러드, 뭐 초밥 종류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녁은 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기도 준비했고요. 고기만 저도 소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고기만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야채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소주도 여기 들어가야지 어울리는데 네이버에서 소주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음식 재료만 준비했습니다. 한번 촬영해 주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고기 종류도 맞췄어요. 등심이라고 맞추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오이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생긴 게 유사해요. 색깔도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고요. 저렇게 분류해낼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성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91%라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할 수, 음식을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정확한 인식 성능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음식을 다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인식 개수가 한 5천 개 좀 넘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한 사람이 음식을 추가할 수 있는 개수가 한 달에 한 500개 정도 돼요. 이 과정은 이제 수집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전처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시간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음식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툴을 개발했고요. 자동화 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달에 2,500개 이상 할 수 있는 툴이 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2달에서 3달 정도면은 한 개 국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 툴을 간단하게 설명이 들으면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에서 음식의 이름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분류라든가 전처리 과정까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인식해야 되는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과정을 저희가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스텝 도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뒤쪽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고요. 과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음식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슈니첼이라고 독일 이제 돈가스 음식이고요.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툴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수천 개의 이미지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클러스터링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인식해야 될 음식과 아닌 음식을 몇 가지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시 전체 음식에 대해서 인식할 대상과 인식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는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사진에서 음식의 영역만 정확하게 추출해내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화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전처리 과정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저희가 그건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전에 저희가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 얼굴을 찍으면 맥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나 보면은 맥주 옆에는 항상 여자 얼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 이미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은 사람을 찍어도 맥주라고 인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이즈가 될 만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비즈니스는요, 이 기능 자체를 저희가 이제 API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가 또 의료기기 회사, 식품 제조사, 피트니스 헬스케어, 보험사 이렇게 다 판매 가능하고요. 최소 저희는 1년에 2,400만 원 정도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트너사들이고요. 아프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텍 코리아라고 한 20년 동안 혈당기기를 유통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아프릴리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에서 영양 관리도 하고 있지만 혈당기기, 활동량계, 그다음에 체지방계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더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소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리텐션이 90%가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사 솔루션에 또 저희 기능이 탑재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6월 1일에 이제 곧 계약할 예정인 하나생명도 자사 고객사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저희 푸드렌즈 기술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 고대 안암병원, 더비타, 그리고 이제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에 저희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 카메라라는 모바일 서비스가 있고요. 재밌는 결과들이 좀 나왔었어요. 저희 다이어트 카메라는 사실 설계할 때 처음 만들 때부터 그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이 설계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실사용자 데이터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걸 재학습시킴으로써 굉장히 인식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30일 이상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의 평균 감량이 한 70% 정도가 3.5kg 정도 감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2,500명이라는 데이터는 사실 전체 사용자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보이는 분들의 데이터가 약 한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한 데이터가 10만 장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재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먹는 이 식습관의 패턴들이 분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살이 빠지고 이렇게 먹었을 경우는 살이 안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항상 똑같은 음식을 드세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야채만 섞어 놓은 건데 밥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드시는 어떤 패턴들이라든가, 이분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안 드시지만 굉장히 좋은 예를 갖고 계세요. 보신 이 접시에 자기가 먹어야 되는 정량만 딱 덜어서 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진으로 인식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까지 다 인식해서 향후에는 영양을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예측할 건강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B2B 고객 계속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툴을 개선시키는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음식 이름을 추정하는 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습관 평가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큰 목표인 올 하반기까지 북미 시장용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런칭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CTO까지 코파운더 2명은 저희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멤버고요. 나머지 분들도 다들 경력직 사원들도 각자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자문하고 고문분으로는 코나베천스의 최하진 대표님, 그다음에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의 박현진 대표님께서는 저희 이제 영양 쪽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푸드렌지 솔루션은 저희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는 꼭 완성시켜야 하는 기술이고요. 그 누군가가 저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로 모신 분은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고 또 유능하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휴레이 파지티브의 최도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쾌하다는 최두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진 대표님을 처음으로 만난 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다이어트 AI 카메라 그 네. 서비스가 이제 런칭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도 헬스케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직원들 사진 한번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마시멜로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봐서 까만색이 안 보이면 마시멜로우라고 인식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그걸 거예요. 아니 이 진송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또 이 창업의 길로 삼성전자라는 좋은 직장을 10년 동안 유능한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되게 좋은 아이템도 많은데 이 돈 안 된다고 소문이 난 이 푸드 관련한 AI 쪽으로 창업을 하셨을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삼성을 퇴사할 때는 그 전에 한 1년 반 동안 사내 벤처를 했었어요. 시랩 사내 벤처를 했었고요. 그때 만든 제품이 상품화를 못 갔어요. 상품화를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삼성에서는 매출 100억 정도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품화를 못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벤처에 가서 그때 처음 만들었던 서비스가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한 1년 동안 80만 다운로드 정도 해서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피드백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운동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먹는 것까지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발 먹는 것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라는 니즈도 많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연구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모바일 서비스 사용성 분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서비스 안에 뭔가 기록하는 걸 힘들어했었고, 특히나 음식 기록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분야더라고요. 텍스트 검색을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창업을 하고 나시니까 그 창업을 하니까 굉장히 뭐 불확실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엔지니어 출신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진 대표님의 이제 성격적인 특징 중에 어떠한 부분이 약간 창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벤처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어떤 서비스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술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잘 맞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도 기술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직도 사실 개발은 해요. 시간 남으면 밤에 혼자서 선행 개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술 창업이 가장 저한테 가장 잘 맞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눔이라는 그 이제 다이어트의 강자 서비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눔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유저들이 약간 복잡한 과정, 그러니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로 푸드를 그 입력을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들이 본인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인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음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인식을 시키는 이런 약간 그런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을 때 같은 형태의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존재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네네.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VGR을 해봤고요. 이분들이 느끼시는 건 저런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이 내가 먹는 음식에 영양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근데 찍기만 하면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실제 먹은 것들이 저희 안에 사진으로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뭘 먹었는지 리뷰를 하면서 자기 식이 패턴의 어떤 문제점들도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감량 효과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입력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력하고 네. 나서 인터랙션 네, 부분이 또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가정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뭐 이제 그 퓨전 음식들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음식들이 그냥 정해진 것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 맞습니다. 뭐 집에서 혼자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다 팔로우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도 그렇고요. 경쟁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도 그렇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 그 저희가 이제 신규로 또 그래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게 사람의 뇌가 사물이나 음식을 인지하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답습한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모르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의 재료라든가 조리법, 소스, 양념 등을 통해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 95% 이상의 음식이 이름이 그렇게 조합이 돼 있어요. 재료, 조리법, 이렇게 양념 이런 것들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고 테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인식 성능은 굉장히 고도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서비스는 일종의 약간 B2C 내지는 B2B2C의 형태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 버는 모델은 지금 B2B 모델로 돈을 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미 지금 돈을 내는 이제 고객들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예, 어떤 분들이 있고 왜 어떤 가치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저희도 굉장히 반가운 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 영양 관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하면서 계속 스터디하다 보니까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스터디하게 됐고요. 저희 찾아오신 분들은 영양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저희가 협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 시간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투자 받으셨잖아요. 네네. 예, 그 네이버가 이렇게 투자 받기가 문턱이 그렇게 그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 네이버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두잉랩에 투자를 하셨고 또 두잉랩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가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걸 오케이를 하셨는지 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이버 처음에 약간 저희도 네이버 투자 받는 게 약간 두려운 점이 있었어요. 되게 순진했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저희는 네이버에서 투자 받으면 기술이 막 네이버한테 유출되고 막 이런 상황을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여기 D2에 들어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네이버 분들이 이제 같은 팀원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저의 이제 작은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저희 회사에 왜 투자했는지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양상한 리더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절대 저희가 이 질문을 넣은 게 아닙니다. 네. 최도하 대표님이 기습적으로 넣으셔가지고 저를 호출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이유 간단하죠. 기술력이 있는 팀이고요. 근데 기술력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되게 날카롭고 최신 기술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풀고 실제로 제품화 시킬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잉랩에 있는 되게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일상성을 갖고 있는 팀이잖아요. 음식이라는 우리가 늘 접해야 되는 문제, 거기서 발생되는 건강이라는 문제, 이걸 해결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랑 분명히 통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됐죠? 네, 저런 이유로 투자하셨답니다. 네, 그 저희도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이제 제가 궁금한 점들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다고 뒤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고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도잉랩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도잉랩을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사용자의 이미지 경험을 혁신하는 회사로 저는 이걸 도잉랩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식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을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제 가치의 사이클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가치의 사이클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복약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약을 누가 어디서 처방받고 어디서 먹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밸류어블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처방전을 모으니 뭐 어디서 뭘 갖고 오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유저들에게 이미지의 형태, 알약을 찍거나 뭐 무슨 약을 찍거나 해서 그 이미지를 잘 인식해서 복약 지도를 잘 해주는 가치를 주고 거기서 쌓이는 뒷단에 쌓이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약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또한 이미지로서 경험을 혁신해주고 밸류어블한 데이터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저희 회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멋지게 PR해 주셔서 감사합니다.